요즘 5도 2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주일 중에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산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농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살고 젊은이들은 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에 살다 귀농하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 정서에 좋다며 주말마다 일부러 시골을 찾는 부부도 참 많아졌는데요.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 중 의외로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시골 출신이라며 저와 엄마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저희 엄마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유년기 시절 시골에서 보내서 그런지 제 아무리 도시가 편하다 해도 여전히 시골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시골에선 아침이 되면 누렁이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아버지가 쌀이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소리가 항상 들렸는데요.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나서면 등굣길에는 들꽃들과 오래된 나무, 맑은 공기가 가득했는데요. 어린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전교생이 저를 포함해 1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함께 올라온 친구들이라 누구 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속속 다 알고 있었죠.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수입이 다른 집에 비해 많은 편이었습니다. 특수작물은 필요한 가공시설이 많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다행히 재배하는 것마다 성공을 거두었죠. 요즘 사람들이 설탕 대신 먹는다는 스테비아는 당 함량이 설탕보다 훨씬 낮은데요. 이 스테비아도 특수작물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물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키워내는 일이 부모님이 일가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골이라 야채나 쌀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고 집값 걱정도 없으니 돈을 모으기가 더욱 수월했죠. 그래서인지 학교와 동네에서 전 알부잣집 딸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부모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이었죠. 친구들도 제가 입은 것만 보면 절대 집을 잘 산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가은아, 이번에 나이키 신상 나온 거 봤어? 진짜 예쁘더라. 나이키? 아, 얼마 전에 세미가 신고 온 운동화 말하는 거구나? 그게 신상이 나왔어? 에? 야, 너는 부잣집애가 무슨 나이키를 모르냐? 혹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부모님이 부자면 뭐라니? 내 용돈이 너랑 똑같은데. 근데 나 진짜 몰랐어. 우리 부모님 맨날 시장에서 싸구려 운동화 사서 신잖아. 나랑 동생도 브랜드는 운동화는 올해 사촌 오빠가 사줘서 처음으로 신은 거야. 와, 부잣집이라 메이커는 기본으로 사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아빠한테 사달라고 졸라보지 그랬어. 당연히 그랬지.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 엄청 짠 거. 아빠가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 주변에 민폐 끼치지 않으려면 지금 많이 모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운동화는 정 갖고 싶으면 내 용돈 모아서 사래. 그렇구나. 에이, 그래도 부럽다, 야. 나중에 너 백수 되면 아빠 건물 하나 받아서 가게라도 차릴 수 있잖아. 평범한 애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지 뭐. 우리 아빠 성격 모르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고 나한테 대학 들어가면 알바 꼭 하라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아휴.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형편이기는 했지만 아빠의 근검절약 정신 때문에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우리 집이 그래도 좀 사는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로 학교를 가다 보니 기숙사 배정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방을 구해야 했었는데요. 당시 아빠가 학교에서 근처에 는 신축 원룸에 제일 큰 방을 구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전 나중에 알았는데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제가 밤늦게 들어오면 꼭 학교 앞으로 마중을 가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선물까지 바리바리 드리면서요. 사장님, 저희 딸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애 하나 덜렁 올려보내는데 어찌나 걱정이 많은지 요즘 하도 사고가 많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아서요. 아이고, 김 사장.
월세 1년치나 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는데 당연히 나도 보답을 해야지. 가은이가 연락 주면 제가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리러 갈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셨지만 수중에 돈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당시 개발될 거라 소문이 돌던 경기도 땅들을 사들였었는데요. 논밭밖에 없었던 시골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고 덩달아 부모님 재산 가치도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땅을 팔아서 경매로 시내에 있는 상가를 샀고 3년이 지나니 상가에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상가 월세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두 분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정신이 흐트러진다며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죠. 가은이 아빠 이제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아? 돈이 그리 많은데 뭘 그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그래? 좀 여유 있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어. 돈 모으는 건 오래 걸리지만 쓰는 건 한순간인 거 몰라? 잘 모아서 나중에 가인이 시집 보내고 나 꼬부랑 노인네 됐을 때 그때 써야지. 이렇게 주변 이웃들이 이제 돈 좀 쓰며 살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 아빠는 항상 제가 결혼한 후에 쓰겠다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이런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인지 저 역시 성인이 되어서도 명품을 비롯해 사치품에 대해 큰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입고 쓰는 것 대신 관심이 가는 쪽이 딱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먹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유기농 식자재를 파는 가게들이 제법 생겼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유기농 식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시골에서 부모님과 이웃분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먹고 자랐기에 서울에 올라와서도 다들 건강하게 먹겠지 생각했는데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에 인스턴트 식품이 많고 음식도 대부분 자극적인 감미료가 잔뜩 들어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대학생활 동안 소화불량에 걸려 고생을 한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막연히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대학 전공을 살려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라셨죠.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 모두 학력이 짧아 제가 대학에 들어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장사처럼 힘든 일도 없다며 크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졸업 후 이력서를 수십 장이나 냈지만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거든요. 게다가 숨막히는 조직 생활을 잘 해낼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게를 꼭 차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가게를 꾸릴 것인지 계획서도 만들어 부모님께 보여드릴 정도였으니까요. 가은아, 여기 앉아봐. 왜 그래, 엄마? 너 그렇게 가게 차리고 싶니? 엄마랑 아빠는 네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힘든 일을 꼭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내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제일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 바로 먹는 거야. 나처럼 어린애들이 맨날 라면에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걸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보내준 고구마며 감자며 다 삶아서 친구들 먹으라고 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 줄 알아? 그때부터 생각한 거야. 유기농 식품만 파는 가게 차려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어. 지금은 유기농이 다들 생소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성장 가능성 높은 사업이야.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진짜 후회 안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이제 나도 어른인데 후회 안 해, 엄마. 알았어.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 가게 자리는 엄마랑 같이 보러 다니자. 정말이야?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잘해볼게.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전 임대료 걱정 없이 좋은 자리를 골라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동네 사람들에게 유기농으로 기른 채소나 과일을 제가 직접 받아 서울에서 판다고 얘기를 했고 생산자 직거래를 해서 기존 마트보다 저렴하면서도 유기농법을 사용한 농산물들을 판매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리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1년이 되자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규모도 한층 다 쓰게 될 정도로 커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매장 청소와 재고 정리, 거래처 통화, 계산까지 모두 제가 해도 무리가 없었지만 규모가 커지니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르바이트생을 2명 정도 고용했고 그중 1명과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저희 가게 알바로 들어왔는데 미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사고를 좀 쳐서 집에 빚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자기도 도와야 할 것 같다며 학교 복학은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무리 남의 이야기지만 어렵사리 들어간 학교를 돈 때문에 관둔다고 하니까 마음이 덩달아 좋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너 학교 진짜 그만둘 거야? 어쩔 수 없죠, 누나. 사정이 그러니까. 뭐 전 괜찮아요. 나중에 집안 자리 좀 잡히면 그때 다시 시작해야죠, 뭐.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공부가 다 때가 있는 건데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복학하는 건 어때? 에? 누나가요? 아니 왜요? 등록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괜찮아요. 게다가 저 미대라 몇백은 우습게 깨져요. 졸업까지 2년이나 남기도 했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지. 대학 등록금도 내가 모를까 봐? 대신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 돈 갚으면 돼.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복학했으면 좋겠다. 진짜요? 누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이게 진짜 속꿈을 살았냐? 이제 빨리 가서 일해. 오늘까지 재고 정리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다 너. 알바생이었던 준영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제가 남동생은 없지만 왠지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등록금까지 대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 같은 느낌일 뿐 전혀 이성적인 마음은 안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복학 후 한 학기가 지나자 열심히 공부해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이후 전 소식이 슬슬 끊기겠구나 했는데 웬일인지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제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학교 방학이 되면 가게에도 자주 놀러 오고요. 그 친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다 보니 저도 제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고 밤 늦게까지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이 쌓이니 누가 사귀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저희는 다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연하 남친이었던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 후 미대 입시 강사로 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경력이 쌓여서 나중에 직접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준영아, 나 임신했어. 산부인과에 가서 내가 확인하고 왔어. 정말? 나 이제 아빠 되는 거네? 너무 고마워. 예정보다 결혼식 일찍 해야겠네, 우리. 결혼식? 너 나랑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거였어? 당연하지. 결혼도 안 할 건데 누가 이렇게 오래 사겨? 우리 이번 주말에 누나네 시골에 내려가자. 인사도 드리고 아기 생긴 얘기도 해야지. 우리 집에는 그 다음 주에 가고. 그래, 내려가는 거야 좋은데 아빠가 충격받으시면 어쩌지? 나 남자친구 있는 것도 모르시는데 애까지 생겼다고 하면 진짜 너 죽일지도 몰라. 우리 아빠 화나면 장난 아니야 진짜. 에이 설마. 무릎 꿇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역정을 내시려고? 그냥 나만 믿고 가. 농담 섞인 남자친구의 말이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먼저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떠셨냐고요? 당연히 엄마는 속상해서 우시고 아빠는 갑자기 등장한 남자친구와 아기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1달 만에 끝내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화려한 식장은 아니지만 아담한 시골 성당에서 양가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잘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감사하게도 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었기에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다 보니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 도움이 죄송했던 저희는 그냥 원룸에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내 형편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 부동산 중에 하나를 처분해서 저희 신혼집을 사주신 거죠. 물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도 보태긴 했지만 워낙 집값이 비싸니 둘이 모은 건 집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더라고요. 다만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절대 시부모님께는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시게 되면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고 굳이 저희 친정이 돈이 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둘이 수십 년간 모아도 살까 말까한 집을 저희 부모님이 떡하니 사주셨으니 남편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이후 뱃속의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이를 본 양가 부모님은 정말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쓰는 분은 아니셨지만 가끔 기분이 나쁠 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시골 출신이라며 은근히 무시를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지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예, 가은아,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애기 옷 두툼한 거 필요하지? 이번 주에 같이 백화점 가서 고를까? 아,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가 금방금방 커서 새 옷 사기가 좀 아까워서요.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 사는 게 어떨까요? 분유나 기저귀 같은 거요. 그래? 뭐 가은이 네가 편할 대로 해라. 근데 요즘 애기 옷 너무 예쁘게 나오던데 이쁜 것도 좀 입히고 그래야 애 키우는 맛이 나지. 저번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애가 후줄근하니 무슨 시골 촌뜨기 같더라. 아, 저번에 찍은 건 가은이 친구 엄마가 준 옷 입어서 그럴 거예요. 그 집 애가 저희 애보다 한 살이 더 많아서 작아진 옷을 세미가 받아서 입거든요. 아휴, 너는 누가 시골 출신 아니랄까봐 애 옷을 그런 걸 받아서 입히냐? 요즘은 애들 옷 하나도 안 촌스럽게 세련되게 나오더만. 네가 입힌 건 색이 알록달록해서 머리가 아프더라. 아, 그러셨어요. 제가 패션 센스가 없나 보네요. 다음에 어머니가 그럼 세미 옷 코디 좀 해주세요. 그래야겠다. 알뜰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애한테 쓸 때는 써야지. 너무 촌스럽게 입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돈 없나 보다 하고 무시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더 그런 거 따지더라고. 어쨌든 이번 주에 얼굴 좀 보자. 잘 지내고 있어라. 이렇게 애기 옷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이는 거, 훈육하는 것도 하나하나 시골 출신이라 저렇게 시킨다는 말씀을 입에 다시더라고요. 애가 어렸을 때 군것질을 너무 일찍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고구마, 감자, 홍시 같은 것들을 줬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세미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요. 제가 세미가 너무 단 거 먹으면 밥 안 먹는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놈의 시골 출신이란 말은 꼭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역시 어르신들은 절대 안 바뀌나 보다 싶으면서도 좀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하게 되었죠. 엄마 가은이한테 시골 출신이란 말 좀 안 하면 안 돼? 어? 내가 언제 그랬냐? 가은이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한테 그랬나 보네? 엄마도 생각해봐. 가은이가 나 일하는 동안 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엄마가 툭하면 시골 출신이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면 기분 나쁘지. 뭐 옷 입히는 것도 그냥 애 엄마 취향인 거지. 꼭 시골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뭐 준영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그럼 가은이걔는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난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속상해하는지 몰랐지 뭐냐? 엄마 딸이면 진작에 말했겠지. 근데 가은이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잖아. 좋은 소리면 몰라도 싫은 소리는 시어머니한테 하기가 어렵지. 계속 듣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서 내가 대신 말하는 거야. 엄마 앞으로 가은이한테 시골 출신이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다. 엄마도 앞으로 조심할게. 근데 애기 옷은 진짜 촌스러웠어. 너도 그렇게 내가 안 입혔는데 젊은 애가 왜 그리 센스가 없다니?
아, 엄마, 이제 그만하라니까. 아이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항상 시어머니가 편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남편의 중재로 그럭저럭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저희 친정아빠가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원체 건강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 없이 지내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었죠. 바로 어제까지도 통화를 했는데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빠를 보내드리러 화장터에 가는데 그때야 아빠가 돌아가신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빠와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더 얘기도 못하고 허망하게 가셨다니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지만 남편도 있고 아기도 있다 보니 마음이 그래도 빨리 추스러지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나니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가 혼자 농사 짓기에는 힘에 부칠 것 같아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시겠다는 거였죠. 저도 가게를 하니 틈틈이 아기도 봐주실 겸 저희 동네로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가은아, 엄마 니네 동네로 이사 갈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정말? 나야 완전 좋지. 그럼 농사는 이제 안 짓는 거야? 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쳐서 사람 쓸까도 생각해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싶더라고. 너희도 애도 있고 하니까 엄마가 근처에 살면서 애기도 봐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 나야 그럼 고맙지. 지금이야 잠깐 쉬고 있지만 나중에 가게 다시 나가면 애 맡겨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엄마가 훨씬 좋지 뭐. 그럼 일단 집부터 보러 다녀야겠네? 나랑 같이 다니자 엄마. 넌 애기 봐야지. 요즘 날 추운데 돌아다니면 애랑 감기 걸리기 딱 좋아. 엄마는 서울에 사는 친구 있으니까 그 친구랑 같이 보러 다니면 돼. 엄마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편하니까 그쪽으로 알아봐야지. 그치? 아파트는 생활은 편한데 좀 답답하더라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 우리 동네 타운하우스도 있으니까 엄마 한번 가서 구경해봐봐. 근데 좀 오래돼서 공사 싹 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엄마가 서울 올라가면 전화할게. 엄마와 통화한 후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서 아기 얼굴 보고 싶다시기에 오랜만에 시가에 갔습니다. 손주 사랑은 조부모님이라더니 역시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엄마가 곧 서울에 오실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저도 모르게 짜증이 다시 치밀어 올랐죠. 엄마, 장모님 조만간 서울에 오실 것 같아. 시골 땅 정리하시고 우리 동네로 집 알아보신다더라고. 뭐? 아니 시골 땅값하고 여기 땅값이 수십 배는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여기서 집을 구하신다니? 돈이 있으시니까 구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아이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너네가 잘 좀 말씀드려 하는 거 아니냐? 글쎄 장모님도 집값 대충 알고 계시지 않을까? 비싸시면 다른 데 구하시겠지 뭐. 참, 가은이 앞에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사람이 살아야지. 괜히 무리해서 살았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큰 돈은 당연히 없으실 거고 이 정도면 욕심이 지나치신 거지. 안 그러냐? 이런 말까지 나오자 전 안 되겠다 싶어 직접 나섰습니다. 저희 가족이 돈 한 푼 없는 시골 가난뱅이 집안인 줄 아는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거죠. 저기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 돈 있으세요. 저희 신혼집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모은 돈을 보태긴 했지만 그건 집값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어? 뭐, 뭐라고? 아니, 니네 대출 받아서 그 집 산 거 아니었냐? 진짜야? 요즘 그렇게 많이 대출 안 나와요, 어머니. 지금 대출이 꽉 막혔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상가 하나 정리해서 저희 신혼집 사주신 거예요. 정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근데도 아직 돈이 더 있으신 거야? 예. 할아버지 때부터 특수작물을 키웠는데 그게 잘 돼서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땅하고 건물을 몇 개 사셨어요.
그때 땅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월세만 받으셔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집도 20억 정도 선에서 보시는 거예요. 20억? 2억이 아니라? 2억 가지고 어떻게 서울에 집을 구해요, 어머니. 전세도 요즘 2억이 훨씬 넘는데요. 아이고, 우리 집은 20억은커녕 5억이나 되면 다행인데 이거 사돈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무시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가은아. 아니 뭐 시골에 산다고 하면 대부분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형편이 나쁘지 않다는 걸 어머니가 아시게 되면 혹여 자존심 상하실까 봐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서울로 오신다니까 알 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얘기 꺼낸 거고요. 그렇구나. 엄마 서울로 오시면 나한테 전화 좀 꼭 좀 해라. 사부인 얼굴 못 본 지가 한참이나 됐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솔직하게 하니 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생전 저희 엄마 안부는 묻지도 않고 무시만 하셨는데 올라오시면 꼭 연락하라고 하니 돈이 참 무섭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더 이상 무시당할 일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언제까지나 숨길 일은 아니니까 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시는 날 어머니께 연락을 했죠. 결국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가은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뵙는데 어째 그리 얼굴이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그대로십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몸은 건강하시고요. 예, 예.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저한테 잘하는지 보기만 해도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인제 애도 낳았으니까 자기 가족에 충실할 때죠. 자기들끼리 잘 살면 요즘은 그게 효도라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저희도 그래서 애기 보고 싶을 때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가은이가 또 어머님 닮아서 야무지더라고요. 볼수록 허튼데 돈 안 쓰고 사치도 안 하고 어머님이 따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바빠서 뭘 하든 내버려 둘 때도 많았는데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서울에 참 사람이 많기는 많네요. 이렇게 북적북적한 풍경을 참 오랜만에 봐요. 그렇죠? 먼 길 오느라 피곤하셨을 것 같아서 조용한 한정식집 제가 예약해놨어요. 식사하시고 근처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 좋겠는데 시간 되시나요? 아, 예, 그럼요. 남는 시간인데요. 마중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자라 가난할 거라고 은근히 무시를 받던 저와 엄마가 이렇게 한순간에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 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예약한 한정식집이 꽤 비싼 곳이어서 저희 엄마가 그냥 내시려고 했는데 한사코 저희 어머니가 밥값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이 잘 지내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가은아, 저기 혹시 애기 유모차 안 필요하냐? 아, 어머니, 유모차요? 어디 유모차 받을 곳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유모차 하나 사줄까 하다가 가은이 네가 돈 아깝다고 또 난리칠까 봐 안 사고 있었거든. 근데 어제 옆집 할머니 손자가 이제 커서 유모차 안 탄다고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상태도 좋고 거의 새 것 같은데 누구 주기가 아까울 정도라니까. 너 괜찮으면 와서 한번 볼래? 아, 정말요? 그런데 어쩌죠? 저희 엄마가 며칠 전에 유모차가 너무 예쁘다고 백화점에서 하나 사주셔서요. 이번에는 괜찮아요. 그래? 아니, 너 내가 사준다고 할 때는 그리 아깝다고 하더니 친정엄마가 사준다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봤냐? 에이,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저 섭섭해요. 저희 엄마는 형편이 나쁘지 않으시니까 받아도 제 마음이 편하지만 어머님은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새 것 같은 중고도 많은데 최대한 저렴하게 구하면 좋은 거죠. 뭐? 아니 너 말 참 희한하게 한다.
나는 못 사니까 손자 양말 한 짝이라도 사주면 안 되고 너네 엄마는 부자니까 척척 새 것만 사줘도 된다는 거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뜻은 그게 아니라요. 됐다. 너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알아서 아껴서 내 손자 필요한 거 사주겠다는데 자꾸 거절하는 게 이상하다 했었어. 속으로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사시는 곳 자가도 아니고 반전세잖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 청약 경쟁률이 낮은 지역도 많으니까 저희도 어머니 지낼 곳 틈틈이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랬냐? 그 생각까지 한 줄은 나는 몰랐지. 근데 괜찮아. 나랑 아버지랑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아버지 연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건 없어도 먹고 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어머니 여태까지 고생만 하시며 사셨는데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사시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엄마랑 혹시 같은 집에 사시는 건 어떠세요? 뭐? 사부인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희 엄마 이번에 복중주택 구하셨는데요. 혼자 계시긴 적적하시다고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2층에 어머님 지내시고 1층에는 저희 엄마가 지내시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싹 하고 가는 거라 지내는 건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 저희 시어머니는 귀가 솔깃했는지 그래 알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아유, 사부인.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가은이가 저랑 사부인이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동네 2층 주택을 사셨다면서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주택을 제가 샀는데 2층까지 있어서 혼자 쓰기에는 좀 넓거든요. 괜찮으면 2층하고 1층 나눠서 혹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지금 반전세 사신다고 들었는데 여기 오시면 월세 부담도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저야 감사하지만 어떻게 염치도 없이 거길 들어가 살아요. 공사까지 하셨으면 그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돈 걱정하는 집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인이 말 들어보니까 손주도 그렇게 잘 챙겨주신다면서요. 이것저것 사주시려고 하는데 가은이가 어머니 부담되실까봐 한사코 거절했다더군요. 아무리 자식들 분가해서 돈 쓸 데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는 게 좀 편하잖아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사시지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20억이나 주고 사셨다면서요. 월세로 갔으면 몇백만 원은 나갈 텐데 그걸 공짜로 주시겠다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걱정이랑 마시고 한번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2층하고 1층 현관키까지 따로 다 맞출 거니까 사생활도 염려 놓으시고요. 아이고, 다 늙으니까 무슨 사생활이 있어요. 저야 동년배인 사부인하고 얘기도 하고 잘 지내면 너무 좋죠. 그러면 제가 조만간 한번 집 구경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부인. 사실 저희 엄마는 저희 시댁이 반전세로 사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셔서 항상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셨을 때 지출이 커지면 생계가 곤란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더 들어가는데 내 집이라도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면서요. 제 생각도 당연히 그랬죠. 그러다 엄마가 서울에서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아직 집을 못 사셨는데 혹시 같이 지내는 건 불편하시냐고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2층, 1층 나눠서 살고 싶다고 흔쾌히 수락하시더라고요. 엄마 나이 또래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시대라 고생고생은 다 했는데 노년마저 초라하다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남편을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싶었고요.
물론 가끔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실 때면 저도 큰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니 노년은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도 평소 저희에게 부담 주시지 않으려고 밥 한 번 사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결국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한 집에 살게 되었고 두 분은 둘도 없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한 집에 살면 싸운다던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사교성이 좋으셔서 가까워지면 언니 동생하고 지내는데 저희 엄마에게도 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좀 무뚝뚝한 성격이셔서 어머니가 좀 귀여워 보이셨다고 하네요. 언니, 우리 주말 농장 한번 해볼까? 요즘 채소값도 비싼데 거기서 키워서 애들 보내주면 좋잖아. 주말 농장? 그거 허리 되게 아픈데 할 수 있겠어? 동생은 한 번도 농사 안 지어봤지? 아유, 그거 TV 보니까 그렇게 안 힘들어 보이던데.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같이 하면 덜 힘들지 않을까? 나야 뭐 농사 오래 지었으니까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유, 이제 농사 안 지려고 서울 온 건데 동생 때문에 또 이렇게 하네. 언니는 그런 방법만 나한테 전수해주고 쉬어. 내가 5살이나 젊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아이고, 험한 일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이 어찌 혼자 해. 같이 해, 같이. 주말에 부침개랑 막걸리 한 잔 먹고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럼. 좋아. 내가 또 엄청 부침개 맛있게 하지. 언니랑 같이 사니까 나 요즘 사는 맛이 나네. 자식들 다 내보내고 시간이 안 갔는데 말이야. 우리 또래가 다 그렇지. 애들 키우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 좋겠다 싶다가도 막상 요것들이 다 나가면 그렇게 쓸쓸하다니까. 가끔 손자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도 보내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볼 때도 있어. 역시 다 똑같구나. 요즘 또 젊은 애들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더 연락하기 미안하지. 지들도 겨우 먹고 사는데. 그래도 요즘 우리 또래는 다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싶어서 말이야. 요즘은 노후 파산이라는 말처럼 노후의 형편이 어려워진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여러분과 배우자의 부모님은 혹시 지금 어떠신가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